안녕하세요. 금동입니다. 여러분이 취업에 실패하는 이유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를 거꾸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 먼저 취준생들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이력서 자소서를 쓰고 면접이 잡히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회사 리서치를 해요. 그리고 면접 가서 제일 첫 질문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싶으십니까? 이러면 그냥 기사 외운 걸 그냥 암기하듯이 읽다가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순서를 정리해 드리면 리서치를 먼저 하시고 그 리서치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나의 이력과 자기소개서에 잘 담고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 준비를 한 후에 면접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금융권 취업의 1단계 금융권 리서치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리서치의 큰 카테고리는 네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경쟁, 네 번째 규제. 첫 번째 경제. 금융업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과 각 업종별 영향에 대한 거죠. 두 번째 고객. 금융을 소비하는 금융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고객이라 하면 그게 기업과 개인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방향성으로 보면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외국인과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내국인, 그리고 여기서 인이란 건 개인과 기업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각각의 구분마다 또 세부 구분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인은 일반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이런 식으로요. 개인의 경우 MZ세대, 386세대, 뉴 시니어 세대, 시니어 세대 같이 세대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서울, 경기, 부산 이렇게 지역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예를 들면 외국계 IB를 지원하는 지원자라면 외국인과 국내 대형 기관 투자자의 동향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중은행의 개인금융 파트 쪽 지원자라면 국내 개인들의 나이별, 세대별, 지역별 고객의 특징과 소비하는 금융상품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소비자들은 개인이며 기관이며 기업이며 할 거 없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업 금융을 지원한다고 기업만 공부하면 굉장히 수준 낮고 인사이트 없는 리서치 결과와 발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경쟁 구도를 봐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경쟁 구도라는 건 단순히 삼성과 애플의 매출이나 마켓 셰어를 보라는 게 아니고 업권 내 경쟁의 구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볼 건 금융업권 안에 어떤 산업이 금융업을 주도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특히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증권이나 자산운용은 코로나 이후에 2021년까지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이 다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각 업종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업종별 경쟁 구도를 파악할 때는 첫 번째 선도사들, 리더인 거죠. 그 업종을 선도하는 기업의 동향을 보는 거예요. 보통 규모가 가장 큰 위주로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두 번째, 선도사의 추종자들.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오랫동안 그 업종에 있으면서 자신들만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특화시켜 발전시켜 온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세 번째로 라이징 스타. 신규로 진입한 플레이어나 기존에는 별 볼 일 없거나 눈에 띄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급성장하는 플레이어들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급성장에는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losers. 산업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기업들인 거죠. 이들이 왜 경쟁에서 뒤처지는지 분석해보고 what if? 만약에 어떻게 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까지 한번 공부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규제를 봐요. 근데 규제를 그냥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성격별로 분류를 하는 거죠. 금융적 규제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혁신, 두 번째 개방, 세 번째 포용,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금융의 공정성 관련 규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의 규제나 정책에 대한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분류가 규제 완화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규제 강화로 가고 있느냐 이 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혁신 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대면 절차를 허용한다든지 암호화폐를 활성화한다든지 금융규제 샌드박스처럼 기술 기반 금융을 시장에 먼저 출시하게 허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예인 거죠. 두 번째, 개방성 관련된 규제를 보면 카카오나 토스처럼 IT 기반 기술 기업들의 은행 설립을 허가한다든지 마이데이터처럼 금융 데이터를 개방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세 번째, 포용 관련해서는 금융 소외계층 지원 방안이라든지 코로나19 지원 방안이 대표적인 예겠죠. 또 ESG 관련된 금융 정책들이 이런 데 포함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정성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은행에만 적용되던 각종 규제 조치들이 핀테크나 금융 관련 기술 기업에도 적용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고 세분화시키면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특히 경쟁 관련해서 정리하시다 보면 각 업종별 리더와 루저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금융의 전반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핵심 포인트만 추린 다음에 나의 이런 경험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다는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이력서와 자소서를 그때서야 작성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런 리서치 작업을 먼저 하셔야만 이력서뿐 아니라 면접에서도 다른 지원자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고 지원자로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제가 몇몇 지원자에게만 공유드린 리서치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